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행소맘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아침 신문을 읽으며 행복한 부자 발걸음 걸어보아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윤정부 주택공급대책 핵심 정리. 어제 날짜로 윤정부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는데요.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 조금 어렵기도 해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내용을 추려보았어요. 그래서 이 방안대로 잘 진행되어서 5년간 수도권에 158만 가구가 들어섰을 때 어떨까를 상상했고 제 생각을 함께 나눠드리려고 해요. 크게 방향은 세 가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심에 공급하겠다라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교통망을 기반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방향, 마지막으로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아주 철저한 방안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세부안을 제가 한번 분류해 보았는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방향입니다. 도심 공급,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 통합 심의를 전면 도입하겠다.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 단지도 허용하겠다. 조합 설립을 생략하고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다.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와 더불어서 재건축에 많은 제약들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 중에 구조 안정성 비중을 50% 현재 50%인데 이것을 30에서 40%로 조금 하향하겠다. 그리고 항상 재건축을 하려면 공공기관에서 적정성을 항상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것이 통과되어야지만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그러진 않고 지자체에서 요청할 경우에만 공공기관에서 이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좀 더 지자체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게 좀 더 권한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겠다 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표현한 걸로는 1주택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 등은 배려하겠다라고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9월에 발표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심 복합 사업을 공공 주도로 주로 이루어졌었어요. 왜냐하면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해서 공공 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졌던 이 복합 사업이 민간에도 확대를 해서 민간에서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서 우리 동네가 너무 낡았어. 우리가 한번 도심 복합 사업을 해볼래. 라고 이렇게 정비 사업을 요청하고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2023년 상반기에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신청서를 내고 통과한 단지들이 이제 진행되겠죠.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사실 이때까지는 좀 많이 막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던 상황이 계속되었었는데요. 이것을 민간 주도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또는 조합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조금 자율성을 많이 공급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요, 교통망 기반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사실 2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도 이게 어쨌든 신도시는 서울 주변에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빈 땅에. 그러다 보니까 교통망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2기 신도시 중에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정말 살기 좋게 잘 이렇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이런 일자리 지역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요. 이에 맞춰서 이렇게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망을 개선하겠다. 정 안 되면 광역버스라도 이렇게 개설하겠다라고 적혀 있었고 3기 그리고 4기 신도시 택지를 10월까지 한번 발굴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부지에 그냥 아파트만 개발하겠다라는 방향이 아니라
철도역,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GTX나 기타 등등의 철도역을 기반으로 컴팩트 시티 형태로 개발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도시 자체가 제일 약점이 바로 교통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통인 철도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컴팩트 시티 형태로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컴팩트 시티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죠? 자, 컴팩트 시티는 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도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철도역 반경 300m인 초역세권에는 높은 빌딩에 복합 쇼핑몰, 오피스, 복합 환승센터 등등 고밀 개발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반경 500m에서는 역세권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에는 청년 주택을 이렇게 공급을 하고 그 다음 반경 500에서 1000까지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주거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예로 고향 창릉지구, 그 다음에 남양주 왕숙지구가 그렇게 개발되고 있고 그걸 예시로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정말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이 잘 드러났었어요. 자, 이렇게 임대주택 공급 등에 기여하는 사업장에게는 재건축 초과 환수제 감면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민간 개발로 많은 혜택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용적률 상향 등등으로요. 대신에 너희들이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공공임대 또는 공공분양을 의무로 기부 체납을 하여라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 물량들을 청년 또는 신혼부부 등으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의 형태로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지하 거주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반지하 거주자에게는 공공임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더라고요. 또 기타 뭐 다양한 것도 있었지만 좀 눈여겨봤던 게 주택지를 재고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층간소음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을 짓거나 주차 편의 재고에 대한 편의 재고를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조금 더 높이게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도 아무데나 마구 짓는 게 아니라 그 면적도 좁지 않고 조금 넓게 살만하게 그리고 품질도 개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 개의 방향으로 다양한 안을 발표했는데 크게 두 가지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민간 개발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도 서로 니즈가 맞아야 서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니즈가 잘 맞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뭐 정비 사업 관련해서는 정말 법 개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이 다석을 이루고 있어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던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5년 뒤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찌됐던 서로의 이익이 맞아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동시에 물량들이 대거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은 참 안정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나오다 보면 하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조금 더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찌됐던 GTX A 노선뿐만 아니라 B, C 노선도 빨리 조기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교통망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를 개발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면 서울로 집중화 현상은 되게 덜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1-2년 내로 봤을 때는 이게 혜택만큼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뭐 재건축 추가
로 돈 덜 낸다든지 이런 혜택들을 주는 만큼 공공 물량을 굉장히 많이 기부 체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좋은 지역은 그러니까 좀 가격이 비싸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임대 없이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지역은 아마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되려 덜 좋은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은 빠르게 변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튼 서울 수도권 정비 사업 중에 저는 가장 좋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가성비 있는 지역을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아침이네요. 여튼 깨어 있어야 기회를 잡는 법입니다. 오늘도 깨어 있는 하루, 성장하는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힘!